내 몸속의 신장은 과연 안전한 상태일까요? 신장은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가슴처럼 아프지도 않고 머리처럼 어지럽지도 않으며 속이 쓰린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원에서는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 말이 왜 반복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혈액을 걸러내며 몸속 노폐물을 조용히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는 고장 나기 직전까지 아무 경고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장은 마지막 순간에야 문제가 드러나는 장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무겁습니다. 신장은 이미 망가지기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신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예비 능력입니다. 한쪽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도 다른 한쪽이 대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숨도 잘 쉬고 밥도 먹고 일상생활도 가능합니다. 이 점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몸이 괜찮다고 느끼는 동안 신장은 2배, 3배로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10사람이 하던 일을 5사람이 억지로 버티며 해내는 상황과 같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신장이 특히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딱딱해지고 회복력은 느려집니다. 여기에 혈압이나 혈당 문제가 겹치면 신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이 신장이 가장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는 통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소변이 달라지고 몸이 쉽게 붓고 피로가 쌓이며 밤에 자주 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신장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그 지점에 서 계실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새 것처럼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남아있는 기능을 지킬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수치가 안정되거나 호전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선택을 바꾸느냐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장이 어떤 장기인지, 왜 아무 말 없이 망가지는지, 그리고 왜 시니어에게 더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평생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는데 왜 신장이 나빠졌을까? 신장 질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문제라고 느끼지 못했던 습관들, 바로 그 지점에서 신장은 조금씩 망가져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첫 번째는 당뇨입니다. 당뇨는 신장을 서서히 잠식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혈액 속에 당이 오랜 시간 높게 유지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이 과정은 며칠이나 몇 주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매일 끈적해진 혈액을 걸러내느라 극심한 부담을 받습니다. 마치 설탕물이 묻은 필터로 계속 물을 거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하며 버텨줍니다. 오히려 역과 기능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여과막이 두꺼워지고 미세한 틈이 벌어지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 신장은 이미 구조적으로 손상된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문제는 이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뇨를 오래 앓고 있는 분들일수록 신장 검사를 반드시 함께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신장은 수많은 미세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이 혈관에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특히 밤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 신장은 쉴 시간이 없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계속 압박을 받으며 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 조직은 점점 굳어가고 기능을 잃어갑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뚜렷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지 않다고 안심하는 사이 신장은 이미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만성 염증과 면역 반응입니다. 신장의 핵심 역과 장치인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면 정상적인 역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염증은 감염 이후에 발생하기도 하고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거나 색이 달라지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염증은 흉터로 바뀌고 흉터가 늘어날수록 신장의 기능은 되돌릴 수 없이 감소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가족 중에 신장 질환을 앓았던 분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유전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신장 조직을 압박하며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이 중년 이후 갑자기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원인은 약물입니다. 진통제와 소염제는 흔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약물은 신장의 혈류를 감소시키고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매일같이 약을 복용하거나 여러 종류의 건강보조식품을 동시에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선택이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신장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느낌으로 판단하는 순간 이미 늦어질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장기인 신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검사를 통해 정확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확인의 기준과 신장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관리의 방향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은 매년 받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신장 검사는 그냥 피를 한번 뽑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수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아야 지금 상태가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장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근육에서 나오는 노폐물로 신장이 얼마나 잘 걸러내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수치 하나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나이와 성별 근육량에 따라 같은 수치라도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것이 사구체 역과율입니다. 사구체 역과율은 신장이 1분 동안 얼마나 많은 혈액을 정화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정상적인 사구체 역과율은 90 이상입니다. 60 이하로 떨어지면 신장 기능 저하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45 이하가 되면 중등도 저하, 30 이하는 중증 단계, 15 이하는 말기 단계로 분류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숫자의 의미를 모르고 지나칩니다. 의사가 조금 떨어졌다고 말해도 괜찮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신장은 회복이 느린 장기이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수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변 검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되는지 혈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손상 여부를 상당 부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는 경우 단백질이 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넘기지만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신장은 결과로 말합니다. 피로감이나 붓기보다 검사 수치가 먼저 변합니다. 그렇다면 검사를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신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60세 이상이라면 최소 1년에 2번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괜찮았다고 해서 다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장은 조용히 내려갑니다. 이제 관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관리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혈압은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의 압력 그 자체입니다. 이 압력이 높아지면 신장은 하루 종일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뇨가 있다면 혈당 관리 역시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혈당이 높아질수록 신장의 미세혈관은 손상됩니다. 두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혈압과 혈당이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복부에 지방이 쌓이면 염증 물질이 증가하면서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단순히 몸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들의 노동량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신장을 관리하는 식습관의 핵심은 짜지 않게 먹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릴 뿐만 아니라 신장의 역과 기능 자체에 부담을 줍니다. 곡물 위주의 식사,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는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효과도 분명합니다. 네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셔도 문제고 너무 많이 마셔도 문제가 됩니다. 신장은 일정한 균형을 좋아합니다.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을 유지할 정도로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걷기 운동만으로도 신장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운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약과 보조제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일수록 약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복용하는 것은 신장을 더 피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신장 관리는 특별한 치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검사 수치를 알고 생활을 조금만 조정해도 내려가는 속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느껴질 때 관리하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훨씬 넓어집니다. 자,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같은 궁금증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 걸까요? 신장 이야기를 꺼내면 언제나 음식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 채소가 좋다고 하고 누구는 같은 채소를 두고 독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엇갈린 말들 속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혼란을 조금 내려놓고 신장 입장에서 무엇이 부담이 되고 무엇이 덜 부담이 되는지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신장 건강에서 음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절의 문제입니다.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먹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신장 상태에 맞게 고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먼저 신장이 약해진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의 기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칼륨인 나트륨 그리고 과도한 단백질입니다.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손발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고 심하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채소들이 칼륨이 높은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시금치, 버섯, 감자,
고구마, 토마토, 해조류는 모두 칼륨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채소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양 조절 없이 드시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갈아서 주스로 먹거나 날로 많이 드시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토마토 주스나 녹즙처럼 농축된 형태는 칼륨이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신장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채소를 먹지 말라는 말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채소는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신장에 주는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끓는 물에 데치거나 삶는 과정만 거쳐도 칼륨의 상당 부분은 물로 빠져나갑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데친 물을 반드시 버리는 것입니다. 국이나 찌개로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의미가 없어집니다. 감자나 고구마처럼 뿌리 채소는 얇게 썰어 물에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뀝니다. 이제 반대로 비교적 부담이 적은 선택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소의 기준은 칼륨이 낮고 수분이 풍부하며 염증을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이, 양배추, 무, 당근 같은 채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채소들은 수분이 많고 조리했을 때 부담이 적으며 소화 과정에서도 신장을 크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특히 양배추와 무는 소화와 해독 과정에서 신장에 이를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근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신장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임 형태로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김치, 장아찌, 피클처럼 소금이 많이 들어간 형태는 채소의 장점을 모두 지워버립니다. 나트륨은 신장의 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짜게 먹으면 신장은 다시 긴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신장을 망가뜨린다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완전히 끊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질입니다. 과도한 육류 위주의 식사는 신장에 부담이 되지만 적절한 양의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극단적인 식단을 싫어합니다.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부담입니다. 따라서 신장을 살리는 특별한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장을 덜 지치게 만드는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왔던 식사 방식이 혹시 신장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와서 바꾼다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신장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포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장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남아있는 기능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낸 이야기와 함께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실천하면 좋은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나이에 지금 시작해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수없이 반복해서 확인되어 왔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오히려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김영자 씨는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상황을 크게 실감하지 못하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고 일상생활도 이전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가 쉽게 붓고 숨이 차는 날이 늘어났고 이유 없이 피로가 쌓이자 그제서야 마음 한쪽에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받은 검사에서 수치는 이미 중등도 저하 단계에 들어서 있었고 의사는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자 씨는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국물을 남기기 시작했고 짠 반찬의 양을 줄였으며 매일 같은 시간에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익숙했던 입맛이 달라지고 생활 리듬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났을 무렵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심하던 얼굴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오후가 되면 늘어지던 피로도 이전보다 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검사에서 수치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기적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많은 분들이 겪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매우 솔직한 장기입니다. 부담을 줄이면 그만큼 숨을 고르고 무리를 시키지 않으면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오늘 이후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첫째,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은 국물 한 숟갈을 덜고 내일은 간식을 줄이며 그 다음 주에는 걷기를 시작하는 식으로 하나씩 바꾸는 것이 훨씬 오래 이어집니다. 둘째, 몸의 변화를 가볍게라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소변색이나 붓기, 피로 정도를 기억해 두면 작은 변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아주 미세한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셋째, 검사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숫자는 공포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수치를 알면 무엇을 조절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넷째, 혼자서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습관을 바꾸고 생활 리듬을 나누면 실천은 훨씬 쉬워집니다. 신장 관리는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은 평생 아무 말 없이 우리 몸을 지켜온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불평하지도 쉬고 싶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수고를 알아줄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장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덜 부담을 주면 조금 더 오래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댓글에 신장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몸이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